10월 2일 오전 태풍 크라톤이 대만 남서쪽 해상에서 매우 느린 속도로 북동진하고 있습니다. 중심기압 956헥토파스칼, 최대 풍속 100노트, 낮은 등급의 3등급 태풍으로 분류되고 있고 풍속이 5노트만 감소하면 2등급으로 분류됩니다. 10월 1일까지 수포 태풍이었던 크라톤이 하루도 안 되는 사이에 갑자기 약해졌습니다. 수치 예보 모델 자료 분석을 통해서 그 원인과 향후 크라톤의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크라톤의 세력이 갑자기 약해진 가장 큰 원인은 느린 이동 속도입니다. 크라톤이 9월 28일 오후부터 10월 2일 오전까지 3일 반 동안 강풍을 동반하고 매우 느린 속도로 이동했습니다. 강풍이 바닷물을 휘저었고 수면 아래에서 찬물이 올라오면서 해수면 온도가 빠르게 낮아졌습니다. 9월 28일에 비해서 10월 2일 해수면 온도가 낮아졌고 에너지의 원천인 수증기와 열 공급이 감소했습니다. 10월 2일 현재 크라톤은 이동 속도가 여전히 느리고 대만에 접근하면서 지형과 마찰로 세력이 빠르게 약해지는 추세입니다. 10월 2일 15시 500헥토파스칼 일기도를 통해서 크라톤의 주변 기압 배치 상황을 보겠습니다. 크라톤은 중국 남부 기압 마루와 북태평양 고기압 마루 사이에 끼어 있고 강풍대가 먼 북쪽을 불어서 크라톤을 이끌어줄 외부 힘이 작용하지 않습니다. 설상 가상으로 북서풍에 내려오는 중국 남동부로 대륙 고기압이 확장하면서 크라톤은 이동을 저지받고 있고 크라톤은 매우 느린 속도로 대만에 다가가고 있습니다. 크라톤이 대만에 상륙하는 10월 3일 오전까지 수면 아래에서 찬물이 계속 올라오기 때문에 세력이 빠르게 약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동 속도가 너무 느리기 때문에 방향성을 정하기 쉽지 않아서 수치 예보 모델들이 예상하는 진로가 둘로 갈리고 있습니다. ECMWF를 포함한 다수 모델이 대만 상륙을 예상하는 반면 GFS를 포함한 일부 모델은 중국을 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토요일 15시 두 모델의 예상도를 보겠습니다. GFS는 크라톤이 대만 남부 해안을 스치고 중국을 향하는 것으로 예상합니다. 세력이 빠르게 약해지면서 중심기압이 956헥토파스칼에서 30시간 만에 993헥토파스칼, 43헥토파스칼 상승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반면 ECMWF는 크라톤이 대만에 상륙해서 내륙 지형과 마찰로 중심기압이 1002헥토파스칼 더 빠르게 약해지는 것으로 예상합니다. 합동태풍경보센터는 10월 2일 9시에 발표한 통보문에서 ECMWF의 예상 진로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크라톤은 대만에 상륙한 후 내륙을 느리게 이동하면서 열대 폭풍으로 약해지고 다시 열대 저기압으로 약해지며 10월 6일 오전 소멸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합동태풍경보센터가 ECMWF의 예상 진로를 채택했기 때문에 ECMWF가 예상하는 10월 3일 금요일 9시 해수면 기압 일기도를 보겠습니다. 백두산 부근에 중심을 둔 이동성 고기압에서 기압 마루가 중국 남부로 확장합니다. 또한 북태평양 고기압 마루가 남동 방향으로 확장하면서 크라톤 북쪽에 장벽이 형성되어 크라톤이 대만 내륙에서 거의 정체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대만 중부와 동부는 고산 지형으로 열대 사이클론의 무덤입니다. 대만 최고봉 옥산은 해발 고도가 3,952m이고 3,000m가 넘는 고봉돌로 이루어진 산맥이 남북으로 330km 뻗어 있습니다. 태풍은 저고도에서 수렴한 공기가 상승하면서 구름을 만들고 고층에서 빠져나가는 과정이 계속되면서 세력을 유지합니다. 태풍이 높은 산맥과 마찰을 일으키면 이와 같은 기류 흐림에 방해를 받기 때문에 약해집니다. 크라톤이 하루 정도 대만을 이동한다면 세력이 약해진 상태로 해상으로 진출하면서 다시 세력이 강해질 것입니다. 그런데 크라톤은 10월 3일 오전 상륙해서 10월 6일 오후까지 약 3일 반 동안 내륙에서 이동하다가 소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합동태풍경보센터도 인정하고 있듯이 단기, 중기, 진로, 강도 예상이 모두 신뢰도가 낮습니다. 따라서
향후 예보가 변경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유력한 시나리오는 크라톤이 직접 대만 해협으로 또는 대만 서해안을 스치고 대만 해협으로 이동하는 경로입니다. 이 경우에도 낮은 해수면 온도와 내륙과 마찰로 인해서 세력이 약해지다가 결국 소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 번째 시나리오는 크라톤이 소멸하지 않고 해상으로 빠져나오는 경우인데 일단 논외로 하겠습니다. 다수 모델들이 예상하는 크라톤의 강도입니다. 크라톤은 10월 1일 세력이 최고조에 달았다가 이후 빠르게 약해집니다. 10월 3일 태풍에서 열대 폭풍으로 약해지고 10월 5일 열대 폭풍에서 열대 저기압으로 약해지며 10월 6일 소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기까지 태풍 정보였고 이제 금주와 내주 날씨를 살펴보겠습니다. 10월 2일 수요일 21시 500헥토파스칼 1기도입니다. 만주에서 한반도로 파인 고층골에서 안개덩어리가 떨어져 나와 북부를 중심으로 모여 있고 중부는 가장자리에 들어 있습니다. 북쪽과 서쪽은 서풍이 불고 고층골 뒤에서 북서풍이 만주와 중국 동부로 남하하고 있습니다. 북서풍 남하 지역이 한정되어 있다는 것은 한기유입이 막바지라는 것을 시사하며 3일부터 기온이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같은 시각 해수면 기압 1기도입니다. 대륙 고기압이 이동성으로 변하고 있고 중국 내륙과 몽골에 저기압이 형성되었습니다. 북태평양 고기압은 일본 동쪽으로 후퇴했고 북동풍이 동해를 지나 내륙으로 유입됩니다. 바람이 북서에서 북동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주 후반으로 가면서 기온이 오를 것으로 예상합니다. 하지만 앞으로 북태평양 고기압이 우리나라로 확장해서 다시 더워질 가능성은 없습니다. 기압계 흐름은 서에서 동으로 이동합니다. 향후 이동성 고기압이 동진하고 뒤에서 기압골이 다가오면서 바람이 온습한 남서풍으로 바뀌어 기온이 좀 더 오릅니다. 저기압이 지나가면 가을비가 온 후 다시 북서쪽에서 대륙 고기압이 확장하면서 기온이 한 단계 더 내리게 됩니다. GFS 예상 자료를 통해서 이와 같이 날씨가 진행되는 과정을 보겠습니다. 10월 6일 일요일 기압골이 다가오면서 남서풍이 불어 기온이 오르겠고 몽골에서 고기압이 발달합니다. 10월 7일 월요일 가을비를 내린 전선이 남하하고 북서쪽에서 대륙 고기압이 확장하면서 찬 북서풍이 유입됩니다. 하지만 고기압이 이동성으로 변하고 있어서 내주초 기온 하강폭이 금주초에 비해서 작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북태평양 고기압은 먼 태평양으로 후퇴해서 1기도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향후 예상되는 서울의 14일 날씨 추세입니다. 일요일과 월요일 가을비가 오겠으나 전선으로 유입되는 추진기량이 적어서 강수량이 적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비가 그친 후 내주에는 맑거나 구름이 종길 날씨가 이어지면서 낮에는 햇빛이 강하고 밤에는 복사 냉각으로 기온이 내립니다. 따라서 내주 낮에는 일사로 인해서 최고 기온이 금주 대비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되지만 최저 기온은 금주 대비 하강 추세입니다. 전형적인 가을 날씨이고 2024년 더위는 다시 오지 않습니다.